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제 아빠예요. 장은서가 불룩한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호텔 경비원과 아버지 장성호 사이에 몸부터 밀어 넣었습니다. 임신 9개월째였습니다. 최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노동꾼 사돈이 이런 호텔을 들락거리는 것부터 창피합니다. 경비원 한 명이 성호의 팔을 잡는 순간 휴대전화가 작업복 주머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화면이 켜졌어요. 내일 오전 8시 30분 긴급 임원회의. 그 아래에는 더 이상한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장성호 이사님 참석석 준비 완료. 은서는 그 화면을 보지 못한 채 남편 최준혁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한마디만 해줘. 준혁은 끝내 아내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오늘은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태식은 곧바로 집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 친정하고 선을 긋든지 아니면 애 낳기 전에 집부터 빼. 내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내 말을 무시할 거면 나가야지. 은서가 배를 감싼 손에 힘을 줬습니다. 그 말을 한 최태식은 은서의 시아버지이자 세광산업 회장이었어요. 호텔 연회장 안에는 친척들과 회사 간부 몇 명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복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안쪽에서도 훤히 보였어요. 성호의 남색 작업복 소매에는 검은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에서는 작은 몽키 스패너 손잡이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태식은 대답 대신 성호의 옷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은서야, 비켜라. 싫어요. 아버님, 오늘 가족끼리 저녁 먹는 자리잖아요. 왜 제 아빠를 내보내세요? 연회장 안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은서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막노동꾼이라뇨? 제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못이 아니라 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집안 행사에 최소한 맞춰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성호가 들고 있던 보온통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새벽부터 직접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임신 후 입맛을 잃은 은서가 아버지 미역국만큼은 몇 숟가락씩 먹는다는 말을 듣고 몇 달 동안 일요일마다 끓여주던 것이었습니다. 은서가 요새 밥을 잘 못 먹는다기에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왔네. 성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호텔에서 음식이 모자라겠습니까? 이런 냄새나는 걸 왜 여기까지 들고 옵니까? 성우의 손가락이 보온통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 있던 호텔 직원 하나는 여전히 성우와 방금 꺼진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태식은 그 알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쪽으로 나가주시죠. 손 놓으세요. 은서가 경비원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몸이 휘청하자 준혁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은서는 남편을 다시 바라봤어요. 창립 50주년을 앞둔 세광산업에서는 곧 차기 대표 후보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준혁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몇 년 동안 그 자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날이 이제 코앞이라고 믿었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정리해. 그 한마디에 준혁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은서의 손은 이미 내려가 있었어요. 그 순간 성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막노동꾼이라 부른 말보다 딸이 남편에게 내민 손이 허공에 남은 광경이 더 아팠어요. 준혁이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집 얘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넌 가만히 있어. 태식의 목소리가 연회장 문 안쪽까지 울렸습니다. 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은서야, 일단 오늘은 넘어가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뭘 넘어가? 사람들 다 보잖아. 은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 당신한텐 지금도 사람들이 보는 게 먼저구나. 그때 경비원이 성우를 뒤로 한 걸음 밀었습니다. 성우가 중심을 잡으려다 보온통을 놓쳤어요. 쾅! 뚜껑이 열리면서 따뜻한 미역국이 대리석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검은 미역 조각이 호텔 조명 아래 번들거렸어요. 은서가 허리를 숙이려 하자 성우가 바로 막았습니다. 은서야, 숙이지 마. 배 눌린다. 성우는 딸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보온통을 주었어요. 태식이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비원들, 이분 다시는 우리 가족 행사장에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아. 처음으로 사돈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어요. 태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내 옷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내 행동이 부끄러운 거다. 뭐라고?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기술이야. 여기서 그만해라.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공장 기계나 만지던 버릇으로 사람 가르치지 마. 성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다시 성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우는 은서를 바라봤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집까지 잃게 생겼구나.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때문에 아니야. 은서야. 이제 알겠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었던 거야. 성우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집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고개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면 그건 내 집이 아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은서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당신 몸도 안 좋아. 은서가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나 오늘 당신이랑 안 들어가. 은서야, 아빠하고 갈 거야. 은서는 아버지 옆에 섰어요. 자신이 방금 시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남편의 침묵에서 걸어 나온 것임을 준혁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우와 은서가 호텔 현관을 나섰습니다. 잠시 뒤 오래된 회색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앞으로 들어왔어요. 운전석에서 제1공장 기사박 기사가 내렸습니다. 장 이사님. 은서는 호텔 로비 안에서 울리는 전화 때문에 잠시 뒤를 돌아보느라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박 기사가 성우 손에서 찌그러진 보온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뵙겠습니다. 회의실 준비됐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승합차 문을 열어 딸부터 태웠어요. 그날 밤 은서는 남편이 마련한 침대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 작은 방 문 앞에 출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뜬 준혁의 전화를 처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10분 세광산업 본사 로비 회전문 안으로 남색 작업복을 입은 장성우가 들어섰습니다. 호텔에서 입었던 바로 그 옷이었어요. 다만 소매에 묻었던 미역국 얼룩만 물로 대충 닦아낸 상태였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는 여전히 작은 몽키 스패너가 들어 있었어요. 본사 신입 경비원이 성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사님, 작업 접수는 지하 출입구로 가셔야 합니다. 성우가 멈춰섰습니다. 회의하러 왔는데. 경비원이 당황했습니다. 회의요? 8층? 어느 업체에서 오셨어요? 그때 뒤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사 관리팀장이었어요. 장 이사님. 관리팀장이 숨을 고르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래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신입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성우는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 친구가 뭘 잘못했나? 작업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작업 기사인 줄 아는 게 당연하지.
성우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작업 기사라고 지하로만 보내지는 마. 업무가 있으면 누구든 안내부터 물어봐. 네,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8층 임원회의실 앞에는 아침부터 직원들이 분주했어요. 회의실 안가장 안쪽에는 평소 비워두던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최태식 회장은 수년 동안 그 자리를 치우지 않았어요. 성우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명목상 자리는 남겨뒀습니다. 그 빈자리가 자신이 성우에게 받은 위임과 신뢰를 증명하는 표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태식은 회의 시작 10분 전에 들어와 그 의자를 보고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저 자리는 왜 그대로야? 장성우 이사님 참석 통보가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누가 불렀어? 정기 연락 절차대로 연락드렸는데 이번에는 참석한다고 답하셨습니다. 태식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오게도 어젯밤 일 때문에 화난 모양이군. 옆에 있던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이 본사회의에 직접 참석하시는 건 오래간만입니다. 와서 뭐 하겠어? 지금까지 회사 운영은 나한테 맡겨왔어. 태식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딸 때문에 사돈 노릇하러 회사까지 왔다면 내가 돌려보내면 그만이지. 8시 29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어요. 반짝이는 구두와 짙은 정장 사이로 기름때 벤 작업화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젊은 임원 2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라 앉아 있었지만 오래 근무한 임원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산총괄 전무가 의자를 밀며 일어났어요. 장 이사님. 그 뒤로 다른 임원들도 일어섰습니다. 1명, 2명, 곧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 대부분이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앉아요. 다리 아프게 왜들 그래? 하지만 아무도 바로 앉지 못했습니다. 태식만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성우의 작업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 호텔에서 경비에게 끌어내라고 했던 바로 그 모습이 자신의 회의실 가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패를 손가락으로 한번 닦았어요. 먼지가 없었습니다. 오래 비워놨네. 생산총괄 전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 이사님 자리니까요. 태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식이 성우를 바라봤어요. 성우야, 어제 일 때문에 왔으면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자. 난 회의하러 왔다. 집안 감정을 경영에 끌고 들어오는 건 좋은 모습이 아니야. 성우가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내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집안 감정이라고 정해버렸나? 뻔하지. 20년 넘게 안 오던 사람이 하필 오늘 왔으니까. 성우는 대꾸하지 않고 첫 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일정과 함께 차기 경영체제 보고가 들어 있었어요. 성우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차기 대표 후보 최준혁. 이게 오늘 긴급회의 안건인가?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도 전에 행사 발표부터 잡았네. 준혁이가 회사에서 오래 일했고 준비도 됐어. 다들 알고 있는 일이야. 성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는 알고 있나?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물은 게 아니야. 본인이 이 자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태식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런 건 가족끼리 정리하면 되는 거야. 성우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회사를 가족끼리 정리하는 곳으로 만들었나?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아니,
성우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안경집을 꺼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안 하던 일을 하러 왔다. 한 젊은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우가 안경을 썼습니다. 내 표를 내가 쓰는 일. 태식의 손이 멈췄습니다. 성우는 회의실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봤어요. 내가 세광산업 지분을 팔았다는 말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 회사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입니다. 젊은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식에게 향했습니다. 태식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성우가 아내 병간호 때문에 경영에서 물러날 때도 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친구였던 태식에게 의결권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회사 경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 몫의 표까지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선택이 무려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 중 일부는 성우를 오래된 등기이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젊은 직원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태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걸 여기서 굳이 꺼내는 이유가 뭐야? 성우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유를 만들어줬잖아. 성우야. 어제 너는 내 딸한테 내가 마련한 집을 빼앗겠다고 했어. 내 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사람 선택까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건 가족 문제야.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됐다. 성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어요. 집을 마련해줬다고 며느리의 친정을 끊으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결권을 맡겼다고 남의 표까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성우가 회의 자료 한 장을 다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늘부터 확인해 보려고. 태식이 처음으로 등을 의자에서 떼었습니다. 설마. 성우가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할 거야. 오랫동안 비어있던 장성호의 자리가 그날 아침 처음으로 주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을 알리는 시계가 8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최태식은 어젯밤 자신이 호텔 문 밖에 세운 사람이 회사 안에서는 누구도 마음대로 밀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식은 회의를 잠시 멈추자고 했습니다. 다들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세요. 그러나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건 남았잖아. 성우야. 우리 둘이 먼저 이야기 좀 하자. 둘이 이야기해서 해결될 일이었으면 어젯밤에 끝냈어.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내가 말을 좀 세게 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너도 호텔에 작업복 그대로 나타났잖아. 우리 회사 사람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장 입고 갔으면 은서에게 집 빼라는 말 안 했나? 태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었잖아. 성우가 이어 말했습니다. 넌 내가 정한 선 밖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야.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태식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너한테 뭘 했다는 거야? 내가 경영 싫다고 떠났잖아. 내가 부탁해서 내가 여기까지 맡아온 거야. 맞아. 성우가 바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회사 키운 것도 맞고 내가 부탁한 것도 맞아. 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딸 하나 모욕당했다고 20년 신뢰를 뒤엎겠다는 거냐? 아니. 성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제 일 하나 때문이면 나도 하루 자고 넘겼을지 모르지. 그는 자신의 명패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조용히 있으면 회사가 편할 줄 알았어. 너를 믿고 표를 맡기면 내가 현장에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고
성우는 명패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 침묵이 내가 사람을 등급 매기는 허가증이 된 줄은 몰랐다. 회의실 가장 끝에 앉아있던 생산총괄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감상적인 소리 그만해. 그래서 감상으로 안 하려고. 성우가 비서실에서 준비해온 의결권 관련 확인서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번 위임 기간까지만 인정한다. 다음 갱신은 없다. 태식이 서류를 잡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내 표를 내가 행사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시장에서 뭐라고 하겠어? 공동 창업자 둘이 경영권 싸움한다고 떠들 거다. 성우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계속 맡겼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은 내가 감당한다. 태식이 서류를 탁 내려쳤습니다. 회사 흔들리면 직원들 밥줄이야. 성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직원들 밥줄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마. 뭐? 제1공장 가본 게 언제냐? 태식이 말이 없었습니다. 지난달 3번 프레스 멈춘 것 알아? 그런 건 생산본부가 처리하지. 그래. 그 사람들 덕분에 회사가 굴러가. 그런데 넌 지금 창립 50주년 행사에 누구 이름을 세울지만 보잖아. 태식이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내 요구가 뭔데? 성우가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준혁 후계 지명 발표를 보류한다. 준혁의 직속 상사인 전무가 놀라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차기 대표 후보를 다시 검토한다. 최 씨라서도 아니고 장 씨라서도 아니야. 일할 사람을 다시 보자는 거다. 태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건 준혁 행동을 보고 판단할 문제야. 내 딸하고 싸웠다고 후계자 자격까지 빼앗겠다는 거잖아.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어젯밤 준혁에게 기회를 봤어. 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기회? 아내가 손을 내밀었지. 그런데 준혁이 내 눈치를 보고 그 손을 안 잡았어. 태식이 냉소했습니다. 그게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람 하나 지키는데도 자기 자리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수천 명 자리 맡을 준비가 됐는지 나는 다시 보겠다는 거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태식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장성호, 소리 지른다고 표가 내게 되지는 않아. 태식이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성우가 마지막 안건을 짚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에서 후계 발표 순서도 뺀다. 못 빼. 이사회 의결 전이면 빼야지. 행사 준비가 다 끝났어. 그러니까 지금 고쳐. 태식은 잠시 성우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입술 끝을 올렸어요. 좋아. 내가 최대 주주인 건 맞아. 그런데 회사는 표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안다. 20년 동안 조직 만든 건 나야. 임원도 직원도 다 내 사람이라고. 성우가 서류를 접었습니다. 그 말도 기억해 둘게. 회의가 끝나자 태식은 바로 준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준혁은 전날 밤 거의 자지 못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은서 어디 있어? 친정에 갔습니다. 데려와. 아버지, 오늘 안으로 데려와. 준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너무하셨습니다. 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 은서한테 집 나가라는 말씀까지 하시면 안 됐습니다. 그 여자가 내 장인 편 들면서 내 앞에서 소리쳤어. 장인어른을 경비가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따지겠다는 거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이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내 후계 발표가 보름 남았다. 알고 있습니다. 은서를 친정에서 데려와. 창립기념 행사에 부부가 같이 들어와. 그래야 말이 안 나와.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서가 싫다고 하면요? 그럼 후계자 자리도 다시 생각해야겠지.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이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가족 하나 정리 못하는 사람이 회사를 어떻게 이끄냐. 그날 오후 은서에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준혁 씨 댁 맞으시죠? 네. 아버님 쪽에서 연락을 주셔서요. 전세 계약 관련해서 집을 다시 내놓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서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태식의 협박은 화난 노인의 말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실제로 집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 집 작은 방을 바라봤습니다. 아기 옷과 출산용품은 여전히 신혼집에 있었어요. 성우가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은서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아빠, 왜? 은서가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내일 집에 가려고.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이 만나려고? 아니,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 물건 가지러. 이번에는 성우가 대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차 열쇠만 집어들었어요. 그래, 같이 가자. 태식이 회사를 붙잡기 위해 사용해온 힘과 가족을 붙잡기 위해 사용한 힘이 그날부터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그 힘에서 처음으로 자기 발로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은서는 다음 날 오전 신혼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어요. 소파 위에는 준혁이 벗어놓은 재킷이 걸려 있었고 식탁 한쪽에는 아기 이름 후보를 적어둔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그 종이를 보며 웃었어요. 첫째 줄에는 하윤, 둘째 줄에는 서윤. 준혁은 딸이면 자기 성을 붙여 소리내 읽어보곤 했습니다. 은서는 메모지를 잠시 바라보다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성우가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성우는 현관에서 작업화를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은서가 출산 가방부터 챙겼어요. 아기 속삭에 산모 수첩, 세면도구, 충전기. 옷장에서는 자기 옷 몇 벌만 꺼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다 가져갈 필요 없니? 필요하면 나중에 가지러 오지 뭐. 혼자 오지 마. 은서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성우가 바로 말을 고쳤어요. 아니다.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다만 무거운 거 들 때 불러. 은서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은서야. 그는 바닥에 놓인 가방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짜 나가려고?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이미 나갔어. 우리 얘기 좀 하자. 성우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차에 가 있을게. 준혁이 성우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성우가 돌아봤어요. 준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가 잠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먼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준혁이 은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당신 편을 못 든 거. 왜 못 들었어? 준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나시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은서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얼굴로 남편을 봤습니다. 지금보다 더? 은서야. 솔직히 말해.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계자 발표가 얼마 안 남아서.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그래. 미안해. 그러면 어제 당신이 선택한 건
나하고 아기가 아니라 그 자리였네.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잖아. 준혁이 은서 손목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나한테 당신 데려오라고 했어. 은서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온 거야? 아니야. 그럼 준혁은 대답이 늦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만으로도 은서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후계자 자리도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셨지? 준혁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버님이 사람 붙잡는 방법이 하나잖아. 은서는 식탁 위에 놓인 집 열쇠를 집었습니다. 태식이 좋은 집을 마련해줬을 때만 해도 은서는 고마워했습니다. 친정아버지 성우도 사돈 덕분에 너희가 시작은 편하게 하겠구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열쇠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달려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 편을 들고 어떤 자리에서 입을 닫아야 하는지까지 결정하려는 끈이었어요. 은서는 열쇠를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딱! 작은 금속 소리가 빈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버님께 드려. 은서야. 나는 여기 안 살아. 당장 어디 가려고? 아빠 집. 출산도 얼마 안 남았잖아. 거기 계단도 있고 좁잖아. 좁아도 내가 눈치 안 보고 아빠 부를 수 있어. 준혁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은서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직 선택 안 했잖아. 뭘 더 선택하라는 거야? 아버님이 정해주는 남편으로 살 건지, 당신이 내 남편으로 살 건지. 준혁이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는 출산 가방을 들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아랫배가 당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혁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손대지 마. 병원 갈까? 그 정도 아니야. 현관 밖에서 기다리던 성우가 인기척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은서가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괜찮아, 아빠. 그냥 배가 뭉쳤어. 성우는 딸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앉았다 갈래?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식탁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준혁도 물을 가져왔어요. 세 사람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누구도 상황을 예전으로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서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출산 가방을 들었습니다. 은서가 그를 보자 준혁이 말했어요. 차까지라도 들어줄게. 은서는 막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온 뒤 준혁은 가방을 성우의 승합차에 실었습니다. 성우가 운전석 문을 열려는데 준혁이 불렀어요. 장인어른.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성우가 사위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버지가 아침부터 예민하십니다. 장인어른 얘기를 하면서 회의가 엉망이 됐다고. 성우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맡겼던 내 표를 다시 내가 쓰겠다고 했다. 준혁이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했습니다. 표요? 회사표? 장인어른이요? 그래. 그런데 왜 아버지한테? 준혁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회사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장인이 태식에게 자기 표를 맡겨왔다는 말이 쉽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은 회사에서 알게 될 거다. 은서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가자, 아빠. 승합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아파트로 올라온 뒤 식탁 위 열쇠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마련해준 집을 자기 집이라고 부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미역국을 다시 끓였습니다. 호텔에서 쏟은 뒤 남은 재료로 새로 끓인 국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보온통에 담아 딸 집 문 앞에 놓고 연락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은서야, 밥 먹자.
성우가 식탁에 두 그릇을 놓았습니다. 은서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빠, 응. 나 예전에 아빠한테 작업복 갈아입고 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성우가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기억 안 난다. 거짓말. 별걸 다 기억하냐? 은서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 성우가 딸 앞그릇을 밀어줬어요. 미안하면 한 숟가락 더 먹어. 아빠, 옷은 옷이야. 내가 나 창피했던 적 없다는 것도 알아. 은서는 국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빠를 너무 모른 것 같아. 성우가 밥을 말았습니다. 알 필요 있나? 아빠는 아빠지. 은서가 물었습니다. 내일 공장 가? 가야지. 나도 가도 돼? 성우가 딸의 배를 받습니다. 거긴 시끄러운데. 밥만 먹으러 갈게. 성우는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은서는 시아버지가 마련한 아파트가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떠나지 않았던 제1공장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제1공장은 본사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본사 로비 바닥은 구두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반짝였지만 제1공장 바닥에는 오래된 기계 자국과 쇳가루가 남아 있었어요. 은서가 승합차에서 내리자 성우가 귀마개부터 건넸습니다. 안쪽 들어가면 시끄럽다. 나 밥만 먹는다니까. 밥 먹으러 가도 공장 지나가야 해. 성우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확인할 설비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 젊은 직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장 이사님, 3번 프레스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은서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장 이사님, 호텔 밖에서 자신이 듣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무렇지 않게 기계 쪽으로 걸어갔어요. 언제부터? 아침 교대 후부터요. 돌리지 마. 생산량이 밀려서 반장님이 1시간만 더. 성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멈춰. 직원이 바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장을 울리던 규칙적인 철판 소리 하나가 끊겼어요. 성우는 기계 옆에 귀를 대고 손으로 진동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작은 손전등으로 안쪽을 비췄어요. 베어링 열 올라왔다. 지금 더 돌리면 축까지 먹는다.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오늘 납기인데요. 납기 하루 미루는 건 전화로 해결할 수 있어. 사람 손 다치고 기계 깨지면 전화로 못 고친다. 성우가 작업 반장을 불렀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기술이야. 은서는 그 말을 듣고 호텔 복도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태식에게도 똑같이 말했어요. 성우는 기계에서 손을 떼고 옆에 있던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민 씨, 애감기는 나았어? 작업자가 놀라 웃었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집 갔습니다. 약 잘 먹였고? 장 이사님은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성우가 작은 수첩을 흔들었습니다. 내 머리 못 믿어서 적어 놓는 거야. 은서는 아버지 손에 들린 낡은 수첩을 바라봤어요. 지분이나 돈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계 번호와 직원 이름, 누가 허리를 다쳤는지, 어느 배수로가 자주 막히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공장 한쪽 배수구에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직원 2명이 삽을 들고 뛰어가는데 성우도 따라갔습니다. 아빠 어디가? 배수로 막힌 모양이다. 사람들 하잖아. 성우가 작업복 소매를 걷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사람이지. 은서는 처마 밑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이른이 넘은 몸으로 쭈그려 앉아 배수로에 낀 쇳가루와 기름 찌꺼기를 걷어냈어요. 직원 하나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들어가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나도 이 공장 직원이야. 최대 주주가 이런 거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우가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이상한 회사라고 욕먹는다. 직원들이 웃었습니다. 은서만 웃지 못했어요. 최대 주주. 어제 아버지가 준혁에게 했던 말이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성우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성우를 보자 앞치마를 닦으며 나왔어요. 장 이사님, 오늘 따님 오신다더니. 딸이라고 더 주지 마. 돈 낸 만큼 줘. 임산부인데 좀 더 먹어야죠. 은서가 웃었습니다. 성우는 식판을 들고 줄 맨 뒤에 섰어요. 은서도 따라섰습니다. 앞에서 직원들이 계속 인사했지만 성우는 먼저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데 직급이 어디 있어. 차례대로 먹어. 한 직원이 식판을 2개 들려다 손목을 움찔했습니다. 성우가 얼른 받아줬어요. 아직 손목 아파? 이제 거의 괜찮아요. 지난번처럼 무리하지 말고. 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식당 일도 했어? 아주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제가 손목 다쳐서 깁스했을 때 장 이사님이 몇 주 동안 식판을 얼마나 날랐는데요. 못 오게 해도옵니다. 아빠, 사람 없으면 하는 거지. 성우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밥을 떴습니다. 세 사람은 직원들과 같은 긴 식탁에 앉았어요. 은서는 아버지 작업복을 다시 봤습니다. 호텔 조명 아래서는 초라해 보였던 옷이 이곳에서는 누구보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소매에 묻은 검은 자국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칠 즈음 생산 총괄 전무가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장 이사님, 본사 사람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전무가 은서를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립기념 역사관건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우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본사 로비 전시가 거의 끝났습니다. 잘 됐네. 전무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 이사님 관련 자료가 빠졌습니다. 성우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 자료? 초기 공구하고 사진이요. 은서가 전무를 봤습니다. 왜요? 전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누가 빼라고 했어? 회장님 쪽에서 최종 구성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성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러나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이야 없어도 되지. 전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더 있어? 역사관 연표에 회사 창업자가 최태식 회장님 한 분으로 정리됐습니다. 은서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에는 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오래된 피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나이 많은 공장 직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장 이사님, 왜 그래? 본사에서 버리라고 내려온 물건들 제가 못 버렸습니다. 성우가 그를 바라봤어요. 어디 있는데? 옛날 이사님 사물함에 넣어뒀습니다. 직원이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사님이 예전에 쓰시던 황동 열쇠도 같이 찾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어요. 손때가 묻어색이 군데군데 벗겨진 열쇠였습니다. 성우는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자신이 공구 사물함 문을 열고 닫던 열쇠였습니다. 태식과 둘이 작은 공장을 시작했을 때부터 쓰던 것이었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태식이가 직접 빼라고 했다고? 전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봉투를 받았습니다. 내일 본사 갈 거야. 은서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성우는 황동 열쇠를 작업복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점심 전까지 성우는 태식이 호텔에서 한 행동과 회사에서 한 행동을 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두 일은 하나가 됐습니다.
사람을 문 밖으로 밀어낸 손과 회사의 역사에서 이름을 지운 손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성우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제1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본사 로비 한가운데 새로 세운 창립 50주년 역사관 앞에 섰어요. 유리벽에는 세광산업이 작은 부품 공장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과정이 연도별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는 젊은 시절의 최태식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창업자 최태식, 세광산업의 첫걸음을 내딛다. 성우는 한동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던 날을 그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어요. 빌린 창고 바닥은 비만 오면 물이 찼고 중고 선반기계는 밤마다 고장이 났습니다. 태식은 거래처를 뛰었고 성우는 기계를 고쳤습니다. 첫 직원 월급을 줄 돈이 모자랐을 때 두 사람 모두 집에 있던 돈을 끌어다 넣었어요.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같이 버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는 성우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 뒤로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성우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나? 뭘? 창업자가 너 혼자라고. 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곧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전시라는 건 단순해야 해. 이름 열어 들어가면 메시지가 흐려져. 성우가 웃었습니다. 역사는 광고 문구가 아니야. 넌 애초에 이런 데 관심도 없었잖아. 관심 없으면 없던 사람이 되나? 태식이 팔짱을 꼈습니다. 성우야, 솔직히 말하자.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건 나야. 성우가 그제야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태식은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잠시 멈췄어요. 내가 키운 공이 크다. 그걸 부정할 생각 없어. 그럼 됐잖아. 그런데 내가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이 없어지지는 않아.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우가 전시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 이름뿐만 아니더라. 무슨 소리야? 초창기 현장 반장들 사진도 빠졌고 기술팀 기록도 거의 없더군. 태식이 피곤하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50년 역사를 다 넣을 수는 없어. 대신 임원들 사진은 많더라. 그 사람들이 회사를 대표하니까. 성우가 멈췄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회사를 대표하지 않나? 또 그 얘기냐? 너는 언제부터 회사를 위해서 내려다보기 시작했지? 태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장성호. 어제 내가 의결권 위임 안 한다고 한 건 내가 넘어갔다. 그런데 이제 역사관까지 와서 시비 걸 거냐? 넘어갔다고? 성우가 웃었습니다. 내 표를 내가 쓰겠다는 걸 내가 넘어가고 말고 할 문제였나?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전시 담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장 이사님. 직원 손에는 작은 철제 공구함이 들려 있었어요. 보관하라고 하신 물건 가져왔습니다. 태식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왜 여기 있어? 직원이 움찔했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버리라고 했나? 태식이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폐기하라고 했잖아.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회사 초창기 물건이라. 내 지시가 장난이야? 성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원한테 화내지 마. 태식이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황동 열쇠를 꺼냈어요. 철제 공구함 옆에 작은 잠금 장치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넣자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스패너 몇 개와 색이 바랜 사진, 기름 얼룩이 묻은 작업일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성우와 태식은 어깨를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태식은 한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사진을 집었습니다. 이 옷 기억나냐? 태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도 작업복 입었었어. 옛날 얘기하지 마. 호텔에서 내 옷 보고 창피하다길래 물어보는 거야. 태식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세월이 바뀌었잖아. 성우가 사진을 다시 공구함 안에 놓았습니다. 세월 바뀐다고 사람이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사실까지 창피해지나? 태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는 내 딸 때문에 이러는 거야. 성우가 잠시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마. 그런데 아니더라.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호텔에서 내가 은서에게 한 짓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어. 넌 오래전부터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 무슨 짓?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거. 성우는 공구한 문을 닫았습니다. 현장 사람을 회사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 이름을 역사에서 밀어내고 어제는 내 딸한테 친정을 버리라고 했지.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끌어내리겠다고? 아직도 그 말을 먼저 하네. 성우가 안타깝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생각은 한 번도 안 드나? 내가 왜 내 딸한테 사과해야 해? 내가 집까지 마련해줬어. 성우의 눈빛이 멈췄습니다. 태식은 자기 말이 틀렸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대답이구나. 그날 오후 성우는 회사 주주 업무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거창한 서류 뭉치를 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이미 회사에 있던 주주 기록을 확인하고 앞으로 자신의 의결권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 뒤 예정돼 있던 임시 주주총회에도 직접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대표이사 연임 안건도 직접 표결하실 겁니까? 성우가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제1공장 방향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최 회장이 멈추면 생각해 볼 거요. 그날 저녁 성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은서는 소파에서 아기 옷을 접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황동 열쇠를 식탁 위에 올렸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뭐야? 옛날 사물함 열쇠. 아빠가 쓰던 거? 그래. 은서가 열쇠를 만지려다 손을 걷었습니다. 아빠. 응. 시아버님하고 친구였어? 성우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였지. 지금도? 성우는 외투를 벗어 걸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잘못한 걸 계속 덮어주는 건 아닌 것 같구나.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준혁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신혼집에 남아있던 아기용품을 따로 담은 가방을, 다른 손에는 회사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식에게서 선택을 강요받던 아들이 이번에는 자기 선택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성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은 바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인어른, 은서 있습니까? 성우가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은서야. 은서가 천천히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남편 손에 들린 출산 가방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거 왜 가져왔어? 집에 남아있던 것들 더 챙겼어. 준혁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기 옷도 몇 벌 넣었고. 은서는 가방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야? 아니. 준혁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냈어. 은서가 받지 않자 성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냐?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에서 후계자 발표 대상에서 빠지겠다는 의사서입니다. 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나 무대 안 올라가. 준혁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지한테도 말했어. 은서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반응은? 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난리 났지. 몇 시간 전 회장실에서는 의자가 넘어질 정도의 소리가 났습니다. 태식이 서류를 책상 위로 던졌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압니다. 보름 뒤면 내 이름을 공식 발표해. 몇 년을 준비한 자리야. 그러니까 제 이름 빼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서가 시켰냐? 아닙니다. 그 장인이냐? 아버지. 준혁이 처음으로 아버지 말을 끊었습니다. 왜 제가 뭘 결정하면 항상 누가 시켰다고 생각하세요?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제정신이면 이걸 포기할 이유가 없으니까. 있습니다. 뭔데? 준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려고 아내가 손 내미는 것도 못 잡았습니다.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고작 그 일? 저한테는 고작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할 사람이 집안일 하나 때문에 자리를 던져. 준혁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그 말을 하시네요. 뭘? 사람보다 자리가 먼저라고. 태식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회사를 키웠는데 다 넣어주려고 한 일이야. 제가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최준혁? 아버지가 주는 걸 받으면 언젠가 제 아내한테도 똑같이 말하시겠죠. 집도 줬고 자리도 줬으니 내 말 들으라고. 태식이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가. 준혁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태식이 뒤에서 외쳤어요. 그 문 나가면 후계자 다시는 없다. 준혁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오래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성호집 현관 앞에서 준혁은 은서에게 그 일을 짧게 말했습니다. 은서는 한동안 남편 얼굴을 바라봤어요. 나 때문에 한 거야?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때문에 한 거야. 무슨 뜻이야? 호텔에서 당신이 손 내밀었을 때 나도 내가 뭘 선택하는지 알았어. 준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눈을 봤어. 후계자 자리 날아갈까봐. 은서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야. 알아. 아버님께 사과하라고 내가 시키지도 않을 거고. 알아. 당신이 오늘 자리 하나 포기했다고 바로 집에 들어오라고도 안 할 거야.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알아. 은서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면 왜 왔어? 준혁은 바닥에 출산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거 주려고. 그것뿐이야? 그리고 준혁이 잠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장인어른께 제대로 사과하려고. 성우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고개 숙이는 건 나중에 해도 된다. 아닙니다. 준혁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호텔에서 제가 장인어른을 안 막은 게 아닙니다. 성우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혁이 그대로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막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같이 한 겁니다. 은서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자리 잃을까봐 장인어른이 밀려나는 걸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우는 바로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준혁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원하는 건 사과 한 번이 아니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자리가 오면 다른 선택을 하는 거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현관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준혁의 얼굴에 작은 희망이 떠올랐지만 은서가 바로 덧붙였어요. 저녁만 먹고 가. 알았어. 그날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우가 미역국을 퍼줬어요. 준혁이 보온통을 발견했습니다. 호텔에서 찌그러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거 그날 펴서 쓴다.
성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보온통 옆면에 찌그러진 부분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밥을 먹은 뒤 그는 먼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준혁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날 밤 준혁은 친정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약속대로 저녁을 먹은 뒤 혼자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출근하면서 처음으로 후계자 후보용 전용 차량을 타지 않았어요. 직접 운전해 회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전략기획본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 후계자 발표와 관련된 준비는 전부 중단하세요. 제 이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하 직원이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회장실에서는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수정된 행사 순서표를 보여줬어요. 성우가 보류를 요구했고 준혁 본인이 거절 의사를 냈는데도 마지막 순서에는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기 경영자 선언, 최준혁 전략기획본부장. 준혁은 그 종이를 들고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태식은 계획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아들의 의사까지 밀어내고 자기 후계 계획을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빼십시오. 준혁이 행사 순서표를 아버지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식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싫다. 제가 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행사장 가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안 달라집니다. 태식이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지금 은서하고 그 장인한테 홀린 거야. 준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말씀입니까? 창립 50주년이야. 수백 명이 보고 언론도 와.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이 빠지면 내가 뭐가 되겠어?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빼셔야죠. 뭐? 회사 행사잖아요. 아버지 체면 살리는 가족잔치가 아니라.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회사가 뭔지 가르쳐? 준혁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사회에서 보류했습니다. 저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가 행사 순서를 다시 넣으셨습니다. 나는 회장이야. 회장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태식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장성호가? 아무도 안 가르쳤습니다. 준혁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사에서 제 이름 부르셔도 저는 안 올라갑니다. 태식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남는 게 뭔지 생각해.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해 보려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오후 태식은 행사 담당자를 직접 불렀습니다. 순서표 그대로 가. 회장님, 이사회에서 행사는 내가 책임져. 최 본부장님도 거절하셨습니다. 태식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어요. 무대에서 내가 부르면 올라와. 안 올라오면 직원들 앞에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인데 설마. 그러겠어? 담당자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역사관 공구함도 치워. 장성호 이사님 쪽에서 보관 요청을. 내가 회장이야.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깔끔하게 해. 낡은 작업복, 녹슨 공구 같은 거 눈에 띄지 않게. 담당 직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는 성우의 작업복이 보기 싫어 사람을 문 밖으로 밀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녹슨 공구와 오래된 사진이 보기 싫어 역사 밖으로 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까지 자기 계획에 맞지 않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대 위로 밀어 올리려고 했어요. 행사 하루 전, 성우가 본사 역사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구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빈 전시대 위에는 최태식의 젊은 시절 사진만 놓여 있었어요. 성우가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공구함 어디 있습니까? 직원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창고에. 버리진 않았죠? 네. 그건 못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성우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당신이 곤란해질 일하지 마세요. 그 뒤 성우는 태식의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태식은 창립기념 연설문을 읽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또 뭐야? 성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러 왔다. 태식이 비웃었습니다. 협박하려고? 아니, 멈출 기회를 주려고. 내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왜 멈추라 말아야? 성우가 한참 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아, 사돈이라는 말도 하기 싫어진 모양이군. 우리가 처음 공장 돌릴 때 내가 기계를 얼마나 부숴먹었는지 기억나냐? 태식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리해서 돌렸지. 납기 맞춘다고 열오른 기계를 밤새 돌렸어. 그때 얘기를 왜 해? 내가 매번 그랬잖아. 성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도 기술이라고. 태식이 연설문을 덮었습니다. 지금 나보고 회장에서 내려오라는 거냐? 아직 아니야. 그럼 준혁 이름 빼. 역사관도 원래대로 돌려놔. 은서 집 문제에서 손 떼고. 태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한다. 왜? 내가 지면 안 되니까. 성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식은 자신이 내뱉은 말을 주워 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물러서면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 하나 때문에 회장이 흔들렸다고 할 거다. 그래서 내 아들도 뺏기고 회사도 뺏기고 창업자 자리까지 너하고 나눠? 성우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회사도 아들도 역사도 내 물건이 아니야. 성우야, 내가 제일 늦게 깨달았다. 성우가 회장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변한 것도 문제지만 내가 변하는 동안 계속 표를 맡긴 게 더 큰 문제였어.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내 연임 반대라도 하겠다는 거야? 성우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내일 내 행동 보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가 태식을 돌아봤어요. 이제 결정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성우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곧장 제1공장으로 향했어요. 창고 안에는 직원들이 지켜낸 공구함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황동 열쇠로 문을 열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작업일지와 사진이 그대로 있었어요. 성우는 공구함을 닫았습니다. 내일 행사장으로 보내주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시하실 겁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을 거요. 회장님이 막으실 텐데요. 성우가 작업복 주머니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막으면 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막는지 다 보겠지. 창립 50주년 당일 아침, 태식은 행사장 출입 담당자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VIP 통로 관리 철저히 해. 복장 안 맞는 외부인은 안쪽으로 들이지 마. 담당자가 머뭇거렸습니다. 장성우 이사님도 참석 예정입니다. 태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 하지만 성우는 알아서 정장을 입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밀려났던 남색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황동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안전화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1공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평범한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식이 공식 자리에서 지워버린 것을 공식 자리에서
되돌려놓기 위해서였습니다.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장은 세광산업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임직원과 거래처 관계자, 주주들까지 수백 명이 객석을 채웠어요. 무대 뒤 대형 화면에는 세광산업의 지난 50년을 정리한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상 첫 장면에는 젊은 최태식의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한 사람의 도전에서 시작된 세광산업. 객석 뒤쪽에 앉아있던 오래된 공장 직원 몇 명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태식은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비어있는 좌석 하나가 있었어요. 원래 준혁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객석 중간 전략기획본부 직원들 사이에 앉아 있었어요. 태식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념 영상이 끝나고 태식이 무대에 올랐어요. 세광산업 가족 여러분, 박수가 나왔습니다. 50년 전 저는 작은 창고 하나에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첫 거래처, 공장 증설, 수출 계약.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나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남색 작업복을 입은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만 뒤를 돌아봤어요. 그러나 성우를 알아본 오래된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 이사님. 그 움직임이 객석 앞으로 번졌습니다. 성우는 손을 들어 앉으라는 표시를 했어요. 태식도 무대 위에서 성우를 발견했습니다. 연설이 잠시 끊겼습니다. 성우 뒤에는 제1공장 직원 둘이 작은 철제 공구함을 운반하고 있었어요. 행사 진행 직원이 다가와 난처한 표정으로 막았습니다. 장 이사님, 죄송하지만 저 물건은 행사장 반입 목록에 없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원래 역사관에 있던 물건입니다. 직원은 태식 쪽을 바라봤어요. 무대 위 태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사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은 밖에 두십시오. 모두가 들었습니다. 성우가 객석 통로에서 멈췄습니다. 태식이 다시 말했습니다. 장 이사님도 공식 행사에 오셨으면 최소한 장소에 맞는 차림을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어요. 호텔에서 했던 일이 회사 사람들 앞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었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성우가 무대 아래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왔다. 뭐? 내가 공식적으로 지운 걸 공식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행사 진행자는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마이크 옆에 서 있었어요. 성우는 직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 놓으세요. 공구함이 무대 옆 전시대 위에 놓였습니다. 태식이 내려왔습니다. 누가 이거 갖고 오라고 했어? 내가 치우라고 했잖아. 내가 왜 남의 물건을 치우나? 회사 물건이야. 성우가 공구함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그래, 회사 물건이지.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황동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람들이 봐야지. 철컥. 공구함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사진과 작업일지가 나왔어요. 성우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최태식과 장성호가 똑같은 작업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뒤에는 세광산업의 첫 공장 간판이 보였어요. 성우가 사진을 전시대에 세웠습니다. 태식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런 쇼 하지 마. 성우가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쇼는 내가 하고 있잖아.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성우는 마이크를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식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말했어요. 최태식 회장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공은 큽니다. 태식이 예상하지 못한 말에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우는 객석을 향했습니다. 제가 아내 병간호 때문에 경영에서 물러난 뒤 이 사람이 회사를 지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많이 했다고 다른 사람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우가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두 사람이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만 만든 회사도 아닙니다. 그는 객석 뒤쪽의 공장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첫 월급이 며칠씩 밀려도 기계를 돌린 사람들, 비 오는 날 공장 물을 퍼낸 사람들, 새벽 납품차를 몰던 사람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태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내 연설 시간이다. 주주총회에서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태식이 순간 멈췄습니다. 성우는 싸움을 연설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다시 무대 중앙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정된 순서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앞으로 세광산업의 새로운 50년을 이끌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준혁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태식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자 전략기획본부장 최준혁입니다. 조명이 객석 중간에 준혁에게 향했습니다. 박수가 어색하게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최준혁 본부장님, 무대로 올라와 주십시오. 준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아. 마이크를 통해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준혁은 무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 앞에 그대로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식이 마이크를 꽉 잡았어요. 무슨 소리냐? 이미 회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후계자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난할 때 아니야. 올라와. 싫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태식이 얼굴을 붉혔어요. 넌 내 아들이야.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하지만 회사 직책까지 아버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우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준혁은 다시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저는 후계 후보에서 빠지겠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객석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식은 혼자 무대에 남았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태식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행사 계속해. 하지만 이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기념 행사가 끝난 뒤 같은 건물 회의장에서는 예정돼 있던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성우는 정장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주석에 앉았어요. 태식 맞은편이었습니다. 주주들의 표결 안건에는 대표이사 연임을 전제로 한 이사진 구성과 차기 경영체제 검토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태식은 마지막까지 자신만만했습니다. 오늘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은 가족 문제에서 생긴 소동입니다. 회사 경영과 분리해서 봐주십시오. 성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 태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족 문제는 빼고 회사에서 한 행동만 봅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회가 보류한 후계 발표를 회장이 독단으로 행사 순서에 다시 넣었습니다. 당사자인 준혁 본부장이 거부했는데도 말입니다. 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행사는 대표 권한으로,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던 공동 창업 기록을 한 사람 판단으로 전시에서 뺐습니다. 성우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있었던 일로 표결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어요. 나는 오늘까지 회사에서 최태식 회장이 무엇을 했는지 보고 내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성우가 자신의 투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표 연임에 반대합니다. 태식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성우야, 앉아. 아직 다른 주주들 표 남았어. 성우가 혼자 결과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주주와 이사들이 자기 표를 행사했어요. 오랫동안 성우가 태식에게 맡겨두었던 가장 큰 표가 분리되자 힘의 균형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결국 태식의 연임안은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대표를 공개 절차로 찾고 후계 지명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태식은 더 이상 대표이사로서 인사와 경영을 최종 승인할 수 없게 됐어요. 평생 자신의 자리라고 믿었던 권한이 회의가 끝나는 순간 실제로 끊겼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조심스럽게 태식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아니 최 이사님. 그 호칭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태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원도 몹시 난처해했어요. 대표 결제선 변경 때문에 기존 대표 전용 승인 카드는 회수해야 합니다. 태식은 한동안 카드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성우가 대신 재촉하지 않았어요. 결국 태식은 자기 손으로 카드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에서 성우의 출입을 막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이제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출입과 자리를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을 잃었습니다. 태식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나를 쫓아내는구나.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쫓아내는 게 아니면 뭐야? 당신도 주주야. 주주로서 들어올 권리는 있어. 성우는 태식이 내려놓은 승인 카드를 바라봤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을 마음대로 밀어낼 권한이 없는 거지. 태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황동 열쇠를 다시 작업복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구함을 직원들에게 가리켰어요. 저건 역사관 원래 자리에 놓읍시다. 그날 세광산업에서 되돌아온 것은 한 노인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두었던 표와 지워졌던 자리와 다른 사람을 문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권한의 경계가 함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제1공장 구내식당에 작은 아기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어이구, 아기가 왔네. 식당 아주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뛰어나왔어요. 은서가 아기를 안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산을 마친 뒤 한동안 몸조리를 하고 처음으로 공장에 온 날이었어요. 성우는 그 시간에도 공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압축기의 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며 기술자와 함께 덮개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직원이 달려왔습니다. 장 이사님, 왜? 따님 오셨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은서가? 그는 장갑부터 벗었습니다. 작업복 앞쪽에는 검은 기름이 묻어 있었어요. 식당 앞으로 걸어오다 아기를 발견한 순간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은서가 웃었습니다. 아빠. 성우는 손부터 내려다봤습니다. 잠깐만. 그대로 세면대로 향했어요. 비누를 한 번 짜고 두 번 짜고 손톱 밑까지 솔로 문질렀습니다. 은서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기름 냄새 난다. 아기는 할아버지 냄새도 알아야지. 그래도 씻어야지. 성우는 손을 한참 더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고서야 조심스럽게 팔을 내밀었어요. 내가 안아도 되냐? 은서가 아기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왜 허락을 받아?
성우의 팔에 손녀가 안겼습니다. 공장에서 수십 년 동안 기계와 공구를 들던 손이 작은 아기 하나를 받자 꼼짝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작냐? 아기는 원래 작아. 떨어뜨릴까봐 무섭네. 은서가 웃었습니다. 프레스 기계는 잘 만지는 사람이. 성우가 손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기는 눈도 뜨지 않은 채 입술만 오물거렸어요. 성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이사님, 손녀한테 회사 물려주실 겁니까? 성우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고생을 왜 시켜?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은서도 웃었어요. 아빠, 응? 나 할 말 있어. 성우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서가 아버지의 남색 작업복을 손가락으로 만졌어요. 나 예전에 이 옷 싫어했던 거 맞아. 성우가 웃었습니다. 또 그 얘기냐? 오늘은 끝까지 들어. 그래. 은서가 잠깐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빠가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에도 작업복 입고 오는 거 보면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싫었어. 성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빠가 초라해 보일까봐 싫었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결국 옷부터 보고 있었던 거더라. 은서야. 이제 안 그래. 은서는 아기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애가 크면 말해줄 거야. 뭘?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우가 웃었습니다. 배수로 뚫었다고? 그것도 식판 날랐다고? 그것도 기계 고쳤다고? 그것도. 은서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 문 밖으로 밀어내지 않는 회사 만들려고 했다고도. 성우는 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자. 국 식겠다. 식당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식판 가져올게요. 준혁이었습니다. 넥타이는 없었어요. 편한 셔츠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출산 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후계 후보에서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기존 본부장 자리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복귀하면 실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 때문에 태식과의 관계는 아직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준혁은 회사 문제와 가족 문제를 다시 섞지 않았어요. 은서 역시 시아버지가 마련해줬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수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방 하나는 줄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누구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준혁이 식판 3개를 들고 왔습니다. 성우가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3개야? 제 것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기 보고 집에 간다며. 준혁이 빈자리에 식판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먹고 가겠습니다. 성우 맞은편 자리였습니다. 호텔에서 은서가 손을 내밀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준혁은 이제 자기 손으로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은서가 물었습니다. 기저귀 가방은? 차에. 분유통은? 가방 옆 주머니. 아기 손수건? 준혁이 멈췄습니다. 그건. 은서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안 가져왔지? 준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갔다 올게. 성우가 웃었습니다. 대표 자리보다 그게 더 어렵지? 준혁도 웃었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잠시 뒤 준혁이 손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식사 전에 한쪽에 놓인 찌그러진 보온통을 발견했어요. 호텔에서 바닥에 떨어졌던 바로 그 통이었습니다. 아직도 옆면이 조금 들어가 있었어요. 준혁이 뚜껑을 열어 안을 봤습니다. 미역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거 아직도 쓰세요? 멀쩡한데 왜 버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보온통을 들고 세척대로 갔습니다. 은서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해?
먹고 다시 담아가려고. 집에 국 있잖아. 이게 더 맛있어. 성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미역국 맛이 다 거기서 거기지. 준혁이 보온통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 국을 못 먹게 했잖아요. 성우가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닦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성우는 용서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씻은 보온통에 물기를 닦아 자기 자리 옆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때 태식의 집과 후계자 자리 때문에 갈라졌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 식탁에는 태식이 내준 집도 회장 자리가 보장하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기 손으로 고른 자리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녀를 은서에게 돌려준 뒤 식판을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 아빠도. 나는 매일 먹는다. 준혁이 김치를 성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것도 드세요. 성우가 한 조각 집었습니다. 그때 생산팀 직원이 식당 문 앞에서 성우를 불렀어요. 장 이사님, 오후 본사회의 시간 다 됐습니다. 성우가 벽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차 대기시킬까요? 됐어. 공장 차 타고 가지. 은서가 아버지 옷을 봤습니다. 그대로 갈 거야? 성우도 자기 작업복을 내려다봤어요. 기름 자국이 또 생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본사 회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가지 않았을 사람이었어요. 태식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이유로 자기 자리를 비워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갈아입으라고?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기를 들어 성우에게 보여줬어요. 할아버지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하는 거야. 성우가 손녀의 작은 손을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아기가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성우는 잠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식당 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혁도 일어나 빈 식판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성우가 돌아봤습니다. 자네 밥부터 다 먹어. 먹었습니다. 빨리 먹는 버릇부터 고쳐. 알겠습니다. 성우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제1공장 통로를 지나면서 멈춰있던 3번 프레스 앞에 잠깐 섰어요. 새 베어링으로 교체된 기계가 고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는 주머니 속 작은 수첩에 표시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남색 작업복 그대로였습니다. 작업화도 그대로였어요. 본사 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사를 세웠다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많은 지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회의가 있으면 들어갔고 고장난 기계가 있으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문 밖으로 밀려났던 그 작업복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뀐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성호가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스스로 비워두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